안녕하세요. PT쌤입니다. 요즘 기말고사 준비로 되게 바쁘실 거고요. 아마 다음 주면 기말고사가 막 시작되는 것 같은데, 시험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고요. 오늘은 광동고등학교 2학년, 올림푸스 부교재죠. 그 문제에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좀 신경 써서 보라고 했던 1등급 고난이도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험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 볼게요. 자, 1번 볼게요. 자연수연에 대하여 각이 0부터 12분의 n파일 때 방정식, 다음 방정식이 실근의 개수를 fn이라 하는데요. 뭐 각에 보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잘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죠. sin 4x 플러스 1하고 sin 4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sin 4x 마이너스 1. 그럼 sin 4x가 뭐가 돼야 돼?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4x의 범위라고 하는 게 0보다 큰데 4x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4 곱하니까 3분의 n파이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 그죠? 그런데 이제 1이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y는 sin 4x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y는 sin 4x. 4x는 주기가 몇이 돼야 되나요? 2분의 파이가 되네. 주기는 2분의 파이가 되고, 1이나 마이너스 1이 몇 개가 나와야 되냐? 33개가 나와야 되도록 n의 값의 범위를 잡으라고 그랬으니까요. 33개. 잠깐 삐뚤어져서, 더 삐뚤어져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이걸로. 그래서 이제 사인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졌죠. 이게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 그러면 2분의 파이가 몇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1이 나오고 여기가 1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2분의 파이일 때 2개 나오네요. 그러면 33이 되어야 되니까 우선 32개가 나오는 걸 생각해 보면 2분의 파이가 16개. 2분의 파이가 16개면 뭐 이런 식으로 봐서 얘가 파이가 되는 거고 얘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 16개가 되면 32개까지 올 수 있겠구나. 잠깐만.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2분의 파이가 16개니까 여기가 8파이가 되는 거죠. 8파이.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32개가 이렇게 있는 거지.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2개 해서 16개에 2개씩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그 다음인데, 여기가 이제 하나 생겼죠? 여기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33개가 된 거야. 33개. 재밌네. 그럼 여기가 8파이 플러스, 반이 4분의 파이니까 여기가 8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죠. 그래서 이 부분의 값이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기가 8분의 파이가 되겠네. 8분의 파이. 여기가 8파이 플러스 8분의 파이요. 여기다 써놔야지. 8파이 플러스 8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가 8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각표시 여기가 8파이 플러스 8분의 3파이가 되겠네. 근데 여기 8분의 3파이에 얘는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까지 벌써 33개가 나왔으니까. 요거 좀 이상하다, 그지? 잠깐만요. 요건 없어도 되고. 자, 요렇게 된 거예요, 요렇게. 자, 그러면 33개가 어떻게 나왔냐? 하나, 둘, 셋, 넷 해서 16번이, 요게 16번이 반복이 되면서 여기까지 16번 오니까 32개가 된 거야. 그리고 33개가 됐고, 8파이 플러스 8분의 파이에서. 그래서
8파이 플러스 8분의 3파이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12분의 n파이가 위치해야 될 것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면 8파이 플러스 8분의 파이보다 12분의 n파이가 얘보다는 커야 되겠지? 가계 범위가. 그래서 8파이 플러스 8분의 파이보다는 큰 12분의 n파이가 8파이 플러스 8분의 3파이보다는 어때야 돼? 적거나 같아야 돼. 같아도 된다라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걸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8파이 약분하니까 우선 파이 약분하면 8 플러스 8분의 1이 됐고 여긴 12분의 n만 남았고 8 플러스 8분의 3파이가 파이 약분 8분의 3이 됐죠. 12 곱해 줄게요. 12 곱해 주시면 96 되지. 96 플러스 8분의 12파이니까 8분의 10이니까 2분의 3이 되네. 2분의 3. 그래도 96 플러스 8분의 3이죠. 12를 곱하니까 잠깐만요. 12를 여기다 곱하면 2분의 9요. 2분의 9니까 몇이 돼야 되니? 2분의 9. 그러면 4.5가 되는 거죠. 4.5. 아이, 되게 힘들다. 계산 모르겠어요. 2분의 9, 4.5. 맞죠? 자, 하여간 얘는 1.5니까 97.5보다 큰 n이 100.5보다는 적거나 같다. 그러니까 n은 정수니까 98, 99, 100 이렇게 둘 될 수 있겠네. 요거 합한 게 7, 197인가요? 그렇죠. 197이죠. 197과 100을 합한 게 n의 값의 합이겠군요. 모든 n의 값의 합은 그럼 297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보기 2번이 정답이었던 문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학생들이 익숙치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기도 하겠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1번 풀이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풀어달라고 했던 게 고난이도 문제 중에서 수학함수 활용해 0359번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0359번 0359번 어느 문제? 이 문제인가 보다. 0359. 이 문제 풀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AB의 길이가 6이고 뭐 표시하는 게 좋겠지? AB의 길이가 6입니다.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4고요. BC의 길이 4. C의 길이가 5죠. 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PD의 길이 얘가 루트 7이래요. 루트 7. 그 다음에 P2의 길이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7입니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면 넓이를 알 수 있는데 헤론의 공식 쓰려고 그랬는데 헤론의 공식을 쓰기에는 뭐 또 분수 계산해야 되고 약간 귀찮아져서 그러면 요 A 각도를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코사인 A부터 구할게요. 2 곱하기 6 곱하기 5가 되고요. 그 다음 6의 제곱 36, 5의 제곱 25, 4의 제곱 16 이렇게 되는 거지. 5, 6, 30에 60이 될 것이고 16 빼면 20, 45가 되네요. 그러면 3이 되고 15가 4분의 3 되는 거 맞죠? 15로 나눠주면 4, 5, 40 맞죠? 네, 4분의 3이 되네요. 그러면 코사인 A가 4분의 3이 됐거든? 삼각형 넓이 구해야 되니까 코사인 A가 4분의 3이 나오도록 한번 잠깐요. 직각삼각형이 만약에 존재한다, 아니, 만약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코사인이 4분의 3이 나오면 16, 9니까 이거 루트 7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사인 A는 삼각형에서 항상 양수니까요.
4분의 루트 7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우선 계산할 수 있는데 2분의 1, 6 곱하기 5 곱하기 sin A가 되는 거죠. 2분의 1에 6 곱하기 5 곱하기 sin A가 4분의 루트 7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약분이 여기 3 되고요. 4분의 15 루트 7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됐네요. 맞죠? 자, 그런데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지금 선을 긋게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얘네들이 좀 요 길이 알고 싶은 거거든. 문제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삼각형 EFP 요 조그만 삼각형이죠.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라는 거야. 그러면 넓이를 계산하려면 뻔할 건데 왜 그러냐면 요 길이는 나왔으니까 요건 됐고 요 길이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각을 알면 되거든요. 넓이를 구하려면.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뻔해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우선 넓이를 이용해서 요 길이를 먼저 구해보려고요. 선생님,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하랍니까?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삼각형을 이렇게 세 개로 쪼개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쪼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개는 거야. 그럼 이 삼각형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요 길이요. 요 길이. 요 길이 x라고 할게. 그럼 x.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높이 루트 7. 또 2분의 1 곱하기 밑변 5 그죠? 높이 2분의 루트 7. 그래서 아까 넓이 계산했는데 얘가 나와야 돼. 4분의 15 루트 7이. 아, 그럼 얘가 4분의 15 루트 7이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다음 같아졌죠? 그럼 얘가 2분의 1 2분의 6x니까 얘는 3x가 됐고 얘는 2 루트 7이 됐고 얘는 4분의 5 루트 7이 됐네요. 정리해보면 3x 플러스 4분의 8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5니까 13 루트 7이 됐네. 그래서 3x는 얘가 넘어가면 4분의 2 루트 7이 되죠. 그럼 이제 3분의 1을 여기다 곱하면 되는 거니까 x는 6분의 루트 7이 돼요? 잠깐만요. 그러네. 6분의 루트 7이 되네요. 얘랑 얘는 약분돼서 2가 되니까 6분의 루트 7. 자, 그래서 요 길이 알게 됐어요. 요 길이를 알게 됐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생겼는데 뭐가 생겼느냐. 잠깐 필요 없는 건 지우고요. 요것도 지워야 될 것 같고 요것도 지우고 요것도 지우고 뭐야. 지우라니까? 복사가 왜? 자, 좀 지우고 갈게요. 자, 요것도 지워야 될 것 같고. 자, 우선 지웠는데, 여러분 보시면,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경우 있죠. 사각형이 뭐 이렇게 원에 내접했어. 잘 보세요. 이렇게 사각형이 원에 내접했죠? 그러면, 요때 요각과 요각의 크기 합이 몇 도가 돼야 되냐면, 180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 보이는 요 사각형 있죠? 요 사각형. 다시 그릴게. 요 올라가는 게 낫겠나? 지금 요 사각형이 선생님한테 눈에 띄는데요. 요 사각형. 너무 이쁘게 그리다 보니까 요 사각형. 네, 요 사각형이 삼각형이 아니라 사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런데 요 각이 직각이고 이 각이 직각이에요. 아, 그렇다면 얘와 얘의 합이 180도 되니까 얘와 얘의 합도 역시 180도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각형이 어떤 원에 내접한 사각형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그러면 이 사각형을 내접시키는 사각형은 원이 아마 이런 식으로 선생님 볼 때는 그려졌을 거예요. 자, 원의 위치를 조금 조정하고요. 선생님하고 같이 좀 보십시다. 이렇게 그려졌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네. 자, 이해가 약간 가시죠? 잠깐만요. 조금만 확대할게요. 네. 이렇게
사각형이 뭐 여기도 지나가고 조금 맞추기가 정확하게 그림에서 그렸는지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사각형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아까 금방 얘기했던 대로 잠깐요. 아이고, 이 사각형이 원에 내접한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요각과 요각의 크기 합이 180도가 돼야 돼. 그럼 이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하면 이게 뭐가 돼?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게 2분의 루트 7이었죠? 잠깐 여기 지워져서 사각형 EFP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가 2분의 루트 7이었고요. 요거 구한 요 길이가 아까 여기서 구했는데 6분의 루트 7이었어요. 그리고 사인 뭐가 된다? 파이 마이너스 a죠. 여기 아까 a라고 그랬는데 세타라고 그냥 넣을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1, 2분의 이거는 계산하고 할까? 2, 6, 12잖아요. 12 루트 7이니까 7의 제곱 7이 됐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와 같거든. 아까 사인 세타 계산하는데 사인 a가 사인 세타예요. 4분의 루트 7이네. 그러면 24분의 7 곱하기 4분의 루트 7 이렇게 되나요? 4, 4, 16, 96분의 7 루트 7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약분도 안 되니까 얘가 정답이 되겠네. 그래서 문제에서는 PQ의 합인데 P가 96, Q가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문제 PQ의 합은 96과 7 더해서 103. 그럼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PQ의 합은 103. 자, 문제 잘 봐주시고요. 자, 이번엔 이제 출제 예상 문제로 419번, 19번. 수열에 419번 풀어달라고 그랬는데 한번 볼게요. 수열에 419번이었는데 지금 요거구나. 지금 요 문제 3번. 공차가 양수인 둥차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수열 AN의 모든 항은 정수. 이 문제인데요. 잠깐 봅시다. 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AN. AN이 이제 정수라는 것만 우리가 신경 쓰면 될 것 같고, A7, A8, AK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면 돼. 그러면 A7은, A7. 우선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A7은 A7이지만 A8이 뭐가 되냐면, A7에다가 공비 R을 곱한 게 되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하면 되고, AK도 뭐가 되냐면 A7R에 R 한 번 더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H7R의 제곱으로 보시면 되겠네. 자, 이렇게 되고 AK가 144니까 얘가 144라고 얘기한 거구나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A8에서 H를 빼면 공차가 되는 거겠네. 그러면 AK에서 A8을 뺐어. 그러면 AK는 원래 A 플러스 K 마이너스 1D가 돼야 되는 거고, A8은 A 플러스 7D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A는 없어지고, D는 바깥으로 빼고, K 마이너스 8D가 되겠다. 그지? K 마이너스 8D 이렇게 되겠네. 다음 같아졌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식에서 좀 정리되면서 이 식하고 정리돼서 매치업을 했어야 될 것 같아. A8이 A7 곱하기 R이고 얘가 A7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H를 바깥으로 빼면 R-1이 요 D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아, 이렇게 됐네. 그러면 AK와 A8은 H를 아래 제곱에서 A8이니까 H를 R을 뺀 거겠네. 아, 그러면 H7 아래 H7 빼기 잠깐만요. H7 빼기 R-1 그냥 R제곱 마이너스 R인데 요 형태를 지금 잡아주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 그럼 요 모양을 잡아줘야 되니까 H7R-1 곱하기 R이 K-8D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면 얘가 뭐야? D죠. DR이 K-8 곱하기 D래요. 근데 공차가 양수기 때문에 D는 약분해버리면 R이 뭐가 돼? K-8이구나 정도를 우리가 우선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K-8에서 8이 8보다 큰 자연수 K가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공비가 되는 거죠. 양수인 공비가 됐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숫자가 확실하게 나와 있는 이 영역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잠깐요. 그럼 이제 A7 곱하기 K-8의 제곱이죠. A7 곱하기 K-8의 제곱이 144라고 그랬는데 이 144도 사실은 완전 제곱수죠. 그래서 12의 제곱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이니까 얘도 완전 제곱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곱수로 12의 제곱인데 7이라 썼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제곱수를 한번 대입하면서 이제 한번 관찰해 볼까요? 그러면 A7이 1일 때 K-8은 12여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A7이 4가 되면요 2의 제곱이니까 4, 3, 12 2의 제곱 6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K-8이 6이어야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7이 9가 될 수 있죠. 그럼 3의 제곱이니까 K-8이 4의 제곱이 돼야 돼서 얘가 4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아유 되게 많네. A7이 4의 제곱인 16이 된다면 A7이 4의 제곱인 16이 되면 3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K-8은 3이어야 되겠네요. 아하. 근데 5의 제곱 20은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6의 제곱이 있을 수 있겠다, 그지? A7이 6의 제곱 36이 됐어요. 그러면 K-8은 2의 제곱이 되면 되니까 2면 되는 거지. 그 외에 뭐 6의 제곱, 7의 제곱, 8의 제곱, 9의 제곱, 10의 제곱, 11의 제곱 안 되고요. A7이 12의 제곱, 그러니까 144가 돼버리면 K-8은 1이어야 되니까 K는 이 경우에 20, K는 이 경우에 14, 이 경우에 12, 이 경우에 11, 이 경우에 10, 이 경우에 K가 9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네. 그러므로 여기서 모든 K 값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랬거든요. 잠깐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있는지 좀 살펴보셔야 돼. 자, 그러면 공비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볼게요. K가 20일 때는 공비가 12였던 거죠. 뭐 14일 때는 6이었던 거고 4였던 거고 3이었던 거고 여기다 대입하고 있는 겁니다. 10이면 2인데 K가 9가 되면 공비가 1이거든요. 공비가 1인 경우에 그러면 H라고 A8이 같은 거잖아. 그러면 문제가 되죠. 왜? 공차가 0이 되니까.
공비가 1이면 공차가 0이 되거든요.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아, 거의 다 풀어놓고 틀릴 수도 있었겠네. 이 나머지 이 값들이 K값의 합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따라서 K값의 합은 그냥 이렇게 쓸게요. 10하고 11하고 12, 14, 20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30, 25, 그럼 45죠? 45에 12를 더하니까 57이 나오나 보다. 그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0, 25, 잠깐만요. 30, 55, 67이구나. 미안. 67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67. 등비수열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다음 문제가 477, 0477 찾아야 되는 거죠? 고난이도 있겠지 뭐. 0477, 0477. 아, 이 문제인가 보다. 그죠? 2번 문제. 예. 21학년도 9월 고2 학력평가 21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수열 문제인데요. 첫째 항이 B이고, 첫째 항이 B, B는 자연수랍니다. 공차가 마이너스인 등차 수열 AN이 있다. 첫째 항은 B고, 공차가 마이너스인 등차 수열 AN이 있다. 아, 그럼 AN은 B 플러스 M-1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4가 된 거구나. 그지? 그렇구나. 마이너스 4M 플러스 4 더하기 B.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네. 예.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얘 절대값이 14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절대값이요. 아,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절대값이 14보다 크대요. 아, 여기서 이제 b가 좀 미지수인데 b도 14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네. 왜냐면 첫째 항까지의 합의 절대값이 뭐가 되냐면 b가 되잖아요. 얘가 14보다 크거나 같은데 b가 자연수니까 b는 14보다 크거나 같은 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 그지? b는 14보다 크다라는 게 첫 번째 나왔네. 빨간색 싫어. 그러면 이제 SN을 한번 써볼까요? 결국에 얘가 n개항의 합이니까 SN이잖아요. SN의 절대값은 2분의 n의 2a, 이것은 2b라고 해야겠네. 2b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4 이렇게 된 거겠네. 그죠? 그래서 얘가 1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 거였다라는 겁니다. 자, 식을 정리해 볼까요? 뭐 2는 여기서 약분해 주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괜히 헷갈릴까봐 잠깐요. 2분의 쌤이 2를 바깥으로 빼면 이쪽이 b가 되고 이쪽은 2가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2n 이렇게 나오겠다. 그지? 그럼 이 얘가 없어지면 되고요. 얘가 14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고 그러면 식은 이렇게 됐네요. n 곱하기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2n이니까 바깥으로 마이너스 빼주면 이렇게 식이 써지겠습니다. 그래서 14보다 얘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네요. 자, 뭐 이런 형태가 됐으니까 이거를 n에 관한 식으로 따지면 n에 관한 식으로요. 여러분 봐봐. 지금 n 마이너스는 이제 제끼고 2n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얘가 0이 되는 게 0과 2분의 b 플러스 2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그려졌을 거야. 그지? 그럼 얘가 0이고 여기가 뭐가 되냐면 2분의 b 플러스 2가 됐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러니까 0이 되는 값이 여기 두 개예요. 근데 얘가 14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거든.
1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b가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b가 짝수면 요 값이 딱 떨어지는 자연수가 돼서 이게 n의 값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때 0이 돼 버리거든. 그러니까 어쨌거나 합이 0이 되니까 절대값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모든 자연수 모든 실수 n에 대하여 sn이 14보다 크다 했는데 b가 짝수면 안 되겠네. b가 짝수면 0이 되니까. 첫 번째 b가 짝수이면 sn이 0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b는 홀수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b는 홀수. 그러면 이게 딱 나눠 떨어지지 않잖아. b가 홀수니까 요거 하나 줄이자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있을 텐데 얘보다 하나 따라서 이제 b가 홀수니까 b에서 1을 요 값보다 하나 작은 값 뭘까요? 2분의 b 플러스 1이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하나 큰 값 2분의 b 플러스 3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조금 이어서 그릴까? 좀 이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이어지네요. 안 도와줍니다. 자, 이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갔는데 얘랑 얘가 지금 만나는 거예요. 그럼 절대값이니까 얘네들이 다 14보다 어때? 절대값이 커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지. 따라서 b가 홀수일 때 좀 쓰기가 그렇지만 몇 번째 항까지 합 2분의 b 플러스 1번째 항까지 합 얘가 14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냐면 요 식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요 식에다. 요 식에다가 그래서 써볼게.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1 제일 보고 써야 되니까 2 곱하기 2분의 b 플러스 1 빼기 b 빼기 2 얘가 1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요건 약분돼서 없어졌고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1 여기서 마이너스 여기 b 플러스 1만 남으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b도 없어지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만 있겠네.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됐군요. 그러면 따라서 b 플러스 1이 28보다 크거나 같고 b는 27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거지. 자, 요번에는 2분의 b 플러스 3이요. 이땐 그래프가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음수가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3 여기다 대입하고 있는 거야. 또 나중에 못 찾지 마시고 b 플러스 3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는 14보다 마이너스 14보다 더 적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여기가 마이너스 14 플러스 14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 자, 정리하면요. 플러스 b 없어지고 요거 1 되죠. 그럼 얘만 남네.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3은 마이너스 14보다 적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므로 b 플러스 3은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하면 28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되고 b는 25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되네. 그러면 이제 종합해 보면 27보다 크거나 같고 25보다도 크거나 같고 그럼 27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는 게 되는 거고. 자, 문제에서는 b를 작은 것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했는데 b가 홀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윤리 가볼게. b는 27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7, 그 다음에 홀수 29, 31, 33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씩 증가하니까 n번째 수는 2m 플러스 25가 돼야 되는 거죠. 첫 번째 항이 27 나와야 되니까.
얘 10개 항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러네. 그러면 좀 좁아가지고 잠깐만요. 이쪽에다 쓰면 좋겠는데 이쪽에서 써도 되겠죠? 이쪽 뭐 안 풀 거니까. 시그마 m이 1부터 10까지 bm은 이 m 플러스 25예요. 따라서 뭐 금방 계산하겠네. 2 곱하기 시그마 m은 1부터 10까지 m 더하기 25 10번 더 했으니까 250. 여러분 잘 아시죠? 1부터 10까지 더한 거 55인 거. 그래서 250과 110이죠. 얘가 더하면 362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자, 보기에서는요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죠. 1등 문제 1번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A1은 1이 아닌 양수다. 1이 아닌 양수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0과 1 사이 값과 1보다 큰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A1을 약간 구분해 보면 A1은 0보다 큰데 1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1보다 적다 이거나 또는 A는 1은 1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다음 같은 규칙이 있다 그래요. 얘네들 뭘 얘기하는 걸까? n이 1일 때부터 한번 적어볼까? 그러면 얘가 A1, A2는 1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고 얘는 A2, A3는 1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네요. 그러면 A2가 뭐가 되는지 1-A1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3는 A2분의 1이었나요? 그럼 얘가 1-A1분의 1이 A3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A1은 A1이고 A2는 1-A1이고 A3는 1-A1분의 1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n이 2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n이 2가 들어가면 A3, A4, 1이고요. A4, A5는 얘도 1이래요. 그러면 A4가 A3분의 1이 되잖아요. 아, 미안, 잘못했구나. 곱하기가 아니지. A4는 1-A3이죠. 그러면 1-A3이 여기 있잖아요. 1-A1분의 1. 1-A1분의 1-A1에서 1을 뺀 값. 그러면 1-A1분의 -A1이 되는 거네. 그쵸. 더 정리할 수도 정리하기 그렇고, 이대로 놔도 되겠네. 그러면 A4는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자, A5는 뭐가 되니? 그러니까 A4분의 1이래요. A4분의 1. 어쩔 수 없어. 이거 써보면서 파악하는 수밖에 없어. A4의 역수니까 -A1분의 1 -A1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면 A5를 우리가 표현함에 있어서 잠깐만요. 따라서 -A1분의 1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A1은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자, 한번 잠깐만. 선생님 정신이 없어서. A1은 A1이고, 그지? A2는 얘가 됐고, A3는 얘가 됐고, A4는 좀 복잡해 보이는데 얘가 됐고, A5가 얘가 됐네요. 아직도 규칙을 알 수가 없어요. 좀 더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n이 2일 때도 해봤고, n이 3일 때 해볼게요. n이 3이면 A5 플러스 A6은 1이고, 그 다음에 A6, A7, 얘도 1이래요. 그러면 A5까지 알았으니까 A6은 1-A5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를 빼야 되는 거예요. 1 -A1분의 1 더하기 1. 그러면 A1분의 1이 A6가 되네요. 그러면 A7은 A6분의 1이 되잖아요. 응? A7이 A1이 돼요. 그럼
같은 방법을 계속 하니까 A8은 A2가 되겠네. 그럼 A2는 1-A1. 아, 이제 알았다. 하나 더 해보니까 그냥 바로 나오네. 그래서 A6는 A1이 돼서 A1, A2, A3, A4, A5, A6. 그 다음에 A7이 다시 A1이 돼. 그 주기가 6개마다 똑같은 값을 갖네. 자, 이제 주기가 6인 수열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더했는데 10이 됐다고 그랬거든. 그럼 이것도 분석을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뭐 양수이거나 음수이거나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 수열이 이렇게 나올 때 절대값 an 빼기 절대값 an에서 an을 뺐다는 거는 0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an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나오니까. an이 0보다 적으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서 마이너스 2an이 되거든. 그러면 이 수열은 이런 게 자꾸 나오면 0이 돼서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이 수열이 10이 되려면 an이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는 거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 수열의 an의 합이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12개 항을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정리가 됐는데 선생님이 잠깐만요. 여기다 써놓을게요. 위에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그래서 A1은 A1이고 A2가 1 마이너스 A1이었고요. A3가 1 마이너스 A1분의 1, A4가 1 마이너스 A1분의 마이너스 A1이었고 A5가 마이너스 A1분의 1, A1분의 1 더하기 1이었고 A6가 A1분의 1이었어요. 그래서 얘들이 반복해서 나가는 거지. 자, 보기가 조금 정신이 없을까봐 표시를 해놓고 갈까? 이게 훨씬 보기 좋죠. 시험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써서 설명하려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아까 A1이 0이 아니 1이 아닌 양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구분해서 봐야지. A1이 1이 아닌 양수니까 A1이 이런 범위에서의 값일 때, 두 번째 A1이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A1이 0과 1 사이 값이면 얘는 양수잖아요. 얘 플러스가 되고 얘는 잠깐만요. 얘도 플러스가 되죠. 얘는요.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가 되네. 얘는 얘 마이너스인데요. 얘는 플러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A4가 마이너스고 A5가 마이너스야. 근데 주기가 6이니까 6번마다 똑같은 값이잖아. 그러니까 4에 6 더하면 A10, 5에 6 더하면 A11. 얘가 합해서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따라서 잠깐요. 예. 수열의 다음 조건은 만족하다.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4와 5의 관계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4와 5의 관계는 역수구나. 그죠? 4와 5의 관계는 역수예요. 그래서 A4를 이걸로 하면 정신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K라고 할게. 그러면 A5는 K분의 1이 되는 거야. A10은 똑같은 값을 가지니까 다시 K, 얘는 K분의 1이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5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K 플러스 K분의 2가 마이너스 5, K 곱하니까 2K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5K가 되고 2K 제곱 플러스 5K 플러스 2가 0이 되네요. 따라서 미수분해 되죠? 플러스 그러니까 K가 가질 수 있는 값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문제 구해달라는 게 최종적으로는 모든 A1의 합의를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지? 우리가 아까 요 K라 놨던 얘가 1 마이너스 A1분의 마이너스 A1인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래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1 2A1. 그래서 3A1이 1이니까 A1은 3분의 1이 나오겠구나 라는 거 하나 잡았습니다. 두 번째 1 마이너스 A1분의 마이너스 A1이 마이너스 2일 때 플러스 그래서 얘는 2 마이너스 2A1이 A1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A1이 3분의 2가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A1의 값 두 개 구했네요. 네, 좀 줄이려고요. 한쪽으로 좀 줄여도 이 정도는 줄일까? 됐죠? 자, 이제 A1이 1보다 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 얘는 양수고, 자, 이제 음수 찾아내야 돼요. 얘는 당연히 1보다 크니까 두 번째 건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잠깐 지우고 잡아봅시다. 얘 음수요. A1이 1보다 크다고 그랬거든요. 얘 또 음수예요. 얘는 이쪽 음수니까 얘 양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얘도 양수가 되네요. 얘는 양수가 되죠. 그럼 여기서도 음수가 되는 건 두 개밖에 없네. 여섯 번째까지에서는 A2, A3예요. 자, A2, A3가 음수인데 잠깐만. 주기가 6이니까 6 더하면 8이 되죠. 6 더하면 9가 되고요. 6 더하면 14, 14까지니까 얘는 5개나 되네. 그래서 마이너스 5 이렇게 갖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관계를 이용해서 계산할 거니까 2와 3 사이의 관계 잠깐 볼게요. 2와 3 사이의 관계. 2와 3도 역시 역수예요. 역수. 자, 그러면 2는 뭐라 놓을까? t라 놓을까? 우리 반에 t로 많이 놓으니까 t분의 1. 그 다음에 다시 또 t분의 1. 또 t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3t 플러스 t분의 2가 마이너스 5가 됐고, 따라서 아까와 같이 3t의 제곱 플러스 2가 됐고 마이너스 5t 넘겨줘서 3t의 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2는 0이 됐죠. 인수분해 되나요? 되겠다, 그죠? 3t t 조심스러워서 플러스 t가 마이너스 3분의 2거나 t가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 t가 두 번째 항을 내가 t라 놨기 때문에 1-a1이거든요.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a1은 3분의 5가 되잖아요. 조건에 맞죠. 1보다 크다의 조건에 맞고, 자, 두 번째 거 1-a1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a1은 2가 되는 거죠. 이것도 조건에 맞죠? 그래서 둘 다 조건에 맞는 답이 됐습니다. 자, 답 다 추리면 2, 3분의 5, 그 다음에 3분의 2, 3분의 1이에요. 얘 두 개 더하면 1이죠? 요거 두 개 더하면 3분의 11이 되니까 3분의 3 더해서 3분의 14가 정답이 되겠네.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3분의 14인데, 여기 있구나. 그래서 보기 3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광동고 1등급 킬러 문제들 풀이해드렸고요. 이번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